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은선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좀 새로운 스튜디오로 한번 옮겨봤어요. 오늘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 임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장도 좀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스튜디오는 사정상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가 원래 쓰던 곳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유난히 한국 시장만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방송에 멘트를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하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안 좋으면 안 좋은 나름대로 현명하게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지금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프로그램을 좀 끝까지 시청을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의 해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잡한 장세 속에서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해답을 얻어가는 방법, 문자와 전화 상담도 가능한데요. 먼저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갖고 계신 보유 종목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시면서 댓글로까지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랑 그저께 이벤트로 탐방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어제 방송이 종료되는 11시에까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내일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우리 멘토님의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을 한번 잔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그저께와는 달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코스피가 강보합권, 코스닥이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시장의 흐름들이 거래소 시장은 현재 강보합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세예요. 근데 어제 간밤이 아니죠.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한미약품에 있어서 계약 해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심 걱정됐던 부분들이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일본 쪽에 있어서의 무역 제재 부분들이 좀 있었죠. 거기에 따른 수혜주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소재주 쪽에 있어서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그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나름대로 좀 괜찮으려면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IT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다 빠져버리게 된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 IT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조금 더 괜찮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괜찮게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5%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시장에 있어서의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업종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21선 자리대를 깨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 즉 2080포인트째짜리들 지지를 해주느냐, 지지를 해주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재수 없으면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진하게 보셨죠? 2150과 2000포인트대 초반이죠. 한 2020포인트대 이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한국 시장이 좀 싸요. 상당히 저PBR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물론 다행인 부분들은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그나마 위안거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좀 상당히 안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수출도 안 좋고 내수 경기도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마트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다는 얘기는 내수 경기가 얼마나 좋지 않길래 이마트가 적자를 좀 기록을 할까? 이 부분들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업종 그 유통 쪽에 있어서의 대표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뭐 지수 얘기 나온 김에 이마트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주가가 지금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유통 쪽에 있어서의 대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트가 빠진다라는 얘기는 다른 유통사들도 마찬가지로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에 있어서의 옥석 가리기가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적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결론은 유통 쪽에 있는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 쪽 많이 빠졌어, 요거 한번 사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이, 사시면 안 된다, 일단 확인을 하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단 말이죠.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종목에 있어서의 옥석은 필히 가리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IT 쪽 섹터밖에 없습니다. 왜 IT 섹터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면, 4차 산업의 핵심은 IT예요. 제조업이 아닙니다. IT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섹터들, 업종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쪽에 있어서의 이 종목 선별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투자자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업종군들에 있어서 이 구시대적인 그런 종목군들, 구산업재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그런 종목군들, 뭐 바꿔 얘기하면 굴뚝주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옛 영광을 누리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IT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무역 분쟁 때문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무역 제재, 소재 쪽에 있어서의 수출 제한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네 마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제재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반도체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얘기가 나와서 뭐 소재 산업을 키울 것이다 뭐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과연 이게 될까? 저는 그게 물음표거든요.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벌써 했겠죠. 그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단적인 비교를 해보자라면 미국 쪽에 있어서 핵심 소재 쪽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물론 정부 쪽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매년 1조 원씩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방향이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이건 단기적인 이슈로 볼 만한 부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수 쪽인 부분들보다는 종목이나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이제 하반기 투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 쪽에서도 하반기 쪽에 있어요.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발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여전히 이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슈나 혹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선별하냐고요? 고민이 되신다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혹은 02-3153-2612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상담이 시작이 되면은 차례차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코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 시장은 사실 뭔가 흐름이 확 나타나는 섹터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반도체만 해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인데 반도체 소재주 오늘도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솔브레인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종목들이 좀 플러스 상승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반도체 소재는 뭐 투자부터 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사이 그리고 장래 성장성까지 여러 가지로 잘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해도 될까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있어서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일본 쪽과의 무역 제재 이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거는 실적에 기반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대주전자재료나 덕산네오룩스, 이녹스 첨단소재 뭐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아요. 뭐 솔브레인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결국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바로 실적과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물음표예요, 사실. 오늘 이제 점차적으로 좀 많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필수 소재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내 쪽에 있어서의 이 흐름들이 사실 기술력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뭐 폴리이미드라든가 뭐 감광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EUV 공정 쪽에 있어서의 핵심 소재 부분들을 뭐 제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사실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대체제로서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대체적으로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감광액 관련해서 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공매도 쪽하고의 싸움이 좀 붙은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었죠. 첫날 같은 경우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전날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매수세야 매도세 찍어 누르는 세력과 사서 올려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대차 잔고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차거래 내역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차거래 내역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재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쪽이 있지만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대차 잔고가 상당히 급증을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아랫 방향으로도 내려 꽂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거 수혜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만약에 밀려버리게 된다면 다시 10,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 세워서 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12,000원대, 12,500원짜리대예요. 12,500원짜리대를 이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500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현금을 일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수혜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는데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워닝 머티리얼즈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비록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만약에 61선 자리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 즉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덕산네록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덕산네록스 같은 경우도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 하락 추세 때는 뚫고 넘어갔단 말이죠. 저점과 고점 자리대를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19,000원 자리대까지 오게 된다라면,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때까지 오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일단 챙기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약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올랐어요. 며칠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유자에 좀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게 바로 실적과 연계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현재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코론 관련해서 인보사가 취소가 됐다라는 악재가 떴었는데 오늘은 또 한미약품에 관련한 이야기가 떴습니다. 자, 원래는 어제 장이 끝난 이후에 뜬 소식인데요. 원래는 수출을 하기로 했는데 임상에 실패를 하면서 수출이 좀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뜨면서 한미약품 지금 많이 떨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영향은 없을지,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잠시 내려가는 것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제약 바이오 쪽 섹터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제약 바이오 쪽 섹터는 체크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20%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도 23%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체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얀센 쪽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뭐 임상 결과에서 뭐 기준으로 삼았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인데, 저는 이것도 사실 불만인 게,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거면 차라리 장중에 공시를 내든가 하지, 꼭 한미약품의 특징은 끝난 다음에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장 끝나고 이렇게 공시를 내요. 나 이게 진짜 불만이거든요. 이거 뭐 누가 뭐 있는 사람들 몰래 팔고 난 다음에 이걸 공시를 내는 건지, 전 사실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차라리 장중에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얼마나 좋아요. 1분기 실적 공시했을 때 막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겁나게 실적 안 좋다. 미리 실적 발표할 때 미리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항미약품 자체, 그러니까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오너들이 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만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과열된 그런, 제가 과열돼서 좀 얘기를 한 부분들은 있지만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장 마감 이후에 하지 말고 장중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거 오너분들, 공시 담당자분들 좀 장 마감 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동시효과 때 하지 마시고 기분 더 나쁘니까.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안 좋은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터져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얘네들 때문에 더 견조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피해를 받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좀 되거든요. 업종에 있어서의 소외된 그런 모습들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오랜 시간 조금 관심권에서 좀 한 발 물러나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찬바람이 불 때 그때 정도면 뭐 다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래 가사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찬바람이 불면 제가 떠난 줄 아세요.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거든요. 옛날 그 노래인데,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진 마시고 31살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약바이오 쪽은 한 발 물러서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삼성전자랑 LG 쪽에서 잠정 실적을 공개하는데 과연 몇 시에 할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현재 조금 호재 소식이나 잘 가는 게 없을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 제약이 300억 원을 투자해서 엑세스바이오의 지분을 21%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권까지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15%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일시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이것도 그냥 단기적인 그런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그나마 뭐 실적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엑세스바이오를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들 적자 기업이죠. 뭐 이거 인수해서 뭐 하려고 이거를 인수를 했는지 그 부분들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바이오 투자 뭐 공동 경영한다 뭐 한다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싸게 뭐 해서 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지분을 인수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뭐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 제약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제약사들의 상황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에 테마성 흐름들로 많이 움직였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즉, 이 친구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보려면은 선진시장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를 좀 참고를 하면서 보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선진시장을 따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쪽에 있어서의 제약업종 지수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국내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보면 그나마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개별적인 이슈는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한 가지 또 소식이 떴거든요. 원래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모바일 혈당 측정기를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 혈당 측정기를 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이 미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혈당 측정기 키트를 출시했다라고 또 알려졌어요. 네.
전 정말 이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신기하기만 한데 이 이슈 역시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이거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네. 뭐 판매를 한다? 네.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호응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하고도 연계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적자예요. 제약바이오 대부분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쪽이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애플 쪽에 있어서 애플 스토어에 그 부분들을 판매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좋은 모습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라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뭐 이러한 재료적인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판매가 되는 그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이를 보고 봐야 되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면 이게 호응이 좋으니까 아마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잘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한번 관심 있게 볼래 라고 한다라면 뭐 러프하게 잡는다라면 1,9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00원 기준으로 해서 조금 뭐 오늘 좀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조정 구간일 때 한 2,100원부터 뭐 한 2,150원 정도부터 그 이하권역으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고 1,900원을 깨면 그냥 다 손절 처리를 하고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출시가 된 거는 좋은 부분들이지만 출시만 됐는지 아니면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나 한번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가는지 잘 확인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IT 얘기를 나눴었는데 또 하나의 IT 중 하나죠. 카메라 모듈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갤로트 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죠. 일단은 요즘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보면 카메라 쪽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애플이 올가을에 출시할 차기 아이폰 라인업의 디자인이 렌더링이 온라인에 지금 유출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역시나 카메라 모듈 쪽 심상치가 않거든요. LG전자, LG 쪽 스마트폰은 해외에서 카메라 관련해서 굉장히 호응을 잘 얻고 있고요. 뭐 심상치 않으니까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겠죠. 네. 네. 심상치 않으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좀 보게 되면 파트론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파트론도 많이 올랐어요. 7,000원대, 8,000원대 있던 주가가 거의 뭐 19,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50% 이상 상승을 했던 상황인데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정을 받았던 요거 화살표로 좀 보여야 돼. 요거 손가락질로 여기 딱 보면 요거 이게 장중에 10%가 넘게 빠졌단 말이죠. 이거에 받았던 이유가 화웨이에 있어서의 뭐 조금 풀어준다? 뭐 요 얘기가 나오면서 차익에 좀 빌미를 좀 제공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카메라 쪽 섹터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성장 섹터에 몇 안 되는 섹터예요. 성장 섹터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 안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의 폭을 조금 기다려봤다가 보는 전략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내심 한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뭐 15,000원짜리 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2분기 실적 발표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3분기 때까지도 일단 전망으로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파트론 쪽에 있어서의 공급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나무가라는 기업이 삼성 쪽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수렌즈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가 있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 때는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요 자리대죠. 11,5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차익을 좀 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캠시스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캠시스 같은 경우도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추세 하단 자리대는 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추가 상장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려내렸던 상황이고,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같이 밀린 그런 상황들인데 주가가 좀 반영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많이 눌린다라면 2,000원대 초반까지도 눌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하단권역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견조한 모습인데 박스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박스권역이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박스권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종목 MC넥스가 있죠. 차량용에 있어서의 사업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MC넥스가 파트론이나 파워로직스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21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1차적인 시세가 마무리가 됐다라면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61선 언저리 때까지 한 23,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신규로 좀 접근을 하거나 뭐 그런 전략을 취한다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 끝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담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받았을 때를 좀 보자,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LG이노텍이 조금 무겁다면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 LG이노텍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항상 눈으로 보죠. 네. 앉아서 보고 이렇게 째려보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째려보고 있긴 한데 네. LG이노텍도 일단은 박스예요. 박스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이렇게 추세가 아직 추세를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대 계속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3만 원에서 뭐 한 9만 원 자리대, 거기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게 된다라면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뭐 요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저항 자리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상승 가능하긴 하겠지만 한 13만 원 언저리대에서는 일단 차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결론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상담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전화 문자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일단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우리 시장 힘내라 라는 의미로 구호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가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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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저희가 얼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네네. 계신가요? 송원산업이요. 송원산업이요. 매수가 네네. 비중은요? 28,000원이요. 28,000원에 비중 어느 정도? 지난번에 상담을 한번 드렸는데요. 네, 25,000원 오면은 다시 전화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왔다가 그냥 와그를 또 무너졌어요. 아유, 왔다가 얼른 가버렸네요. 왔다가 가버렸어요. 그냥. 네, 그럼 비중은 20% 전화하기 맞으신가요? 전에 전화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 네, 전화 시간이 안 멘토님 돼가지고. 이어주세요. 네, 네. 어머니 예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빠졌대.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빠져서 25,000원 오면 다시 전화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전화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일단 왔어. 25,000원까지, 그죠? 네네. 아, 근데 여기가 저항인데 지금 하나도 매도를 못 하신 거잖아요. 못했어요. 뭐 와르르 그냥 금방 무너졌어요. 아, 참 안타깝긴 한데 어머니, 이게 한꺼번에 그냥 확 밀려버려가지고. 네. 일단은 어머니, 네. 조금만 더 버텨보시자고요.
얼마까지 더 오늘 버텨볼까요? 대량 거래 터진 게 조금 찝찝하기는 한데 네네. 송원산업이 화학주 중에는 네.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나마 이 송원산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올해도 네. 성장을 해요. 네. 내년도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산화제 관련해서는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송원산업은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25,000원짜리대에서 좀 매도를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그럼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요거 만약에 이제 다시 움직이게 되면 다시 한번 25,000원 넘어서려고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매수 단가가 28,000원이잖아요. 네. 28,000원에 20%신데 사실 이게 추가 매수를 하세요라는 말이 사실 안 나와요. 시장 자체가 원체 힘들어서. 못해요. 예예. 그래서 다시 한번 움직이다 25,000원짜리 때까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다시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25,000원대요? 아유 저 우익선이 저기 얼마예요 그러면은? 응? 우익선이 28,000원대인가? 5일선이 22,800원. 22,800원? 22,800원인데 예.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20개월 선이 한 23,000원대예요. 23,000원대이긴 한데 네. 이거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어머니. 네네. 다시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엔 아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27,000원대까지는. 27,000원대요? 그럼 그때 일부 매도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전화를 주세요. 오늘 사실은 27,000원에 내놨어요. 어머니 욕심이구만. 팔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팔았네. 27,000원 내놨는데 거기까지 안 왔잖아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25,000원이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저항이니까 오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매도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욕심 부린 거 아니에요? 27,000원에 내놨는데 거기까지 안 오고 그냥 확 그냥 또 빼버렸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어머니. 아유 그래서 오늘 상담 시간이 안 됐는데 그냥 후루룩 올렸다가 오르고 빼니까 어떻게 하는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좀만 참아 보자고요. 그럼 28,000원대까지 올 것 같아요? 27,000원대라니까 또 8,000원으로 선을 올리고 그래. 예. 27,000원대.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 전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계속해서 바로 다음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죠? 네,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시죠? 1,600원에 10%요. 1,600원에 10%. 6월에 사신 거 맞으신가요? 예. 그죠? 예. 네, 지금 일단은 좀 많이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추가 매수 안녕하세요. 가능한지. 추가 매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추가 매수 하시려고요? 후반기에는 코스닥이 아무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시청장님의 막연한 기대감이죠? 예. 네.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한국 시장. 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목군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수는 박스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안정돼야 돼요. 네. 코스닥 쪽에 코스닥 150 기업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제약바이오가 지금 계속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그러시죠?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8,920원이 저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손실이 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중 10% 들어가 있고 여기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확인 매수가 아니라 예측 매수예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예측 매수를 하는 것보다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수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차피 뭐 하반기 때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그냥 관망이 좋아요. 예.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서원인텍이요. 서원인텍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6,200원에 30%요. 6,200원에 30%요. 예, 예. 6,200원이시면 혹시 한 1년 정도 갖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6,200원에. 조금 됐어요. 아, 조금 됐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신데요.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네. 서원인텍 물려 계셔서? 아니, 그냥 물어보려고요. 네? 그냥 알아보려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 아버님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서원인텍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보자고요, 아버님. 네, 지금 주가에서 한 10% 정도 물려 계세요. 그죠? 네, 물려 계신데 이 친구의 실적을 보면 일단 올해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네, 그런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배당을 작년에 6%대 배당을 했어요. 네, 그죠? 그럼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배당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5,000원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5,000원만 안 깨면. 네, 네. 그러니까 좀 보유하시고요. 해당은 언제 줘요? 배당은 내년에 주죠. 올 연말까지 쭉 갖고 가세요, 그냥. 아버님. 네, 그냥 적금보다 이게 더 나을지 싶어요. 네, 아시겠죠, 아버님? 네, 네. 힘 좀 내시고. 예, 예.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가 이번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면 될 것 같네요. 4033번님이 유라테크를 9,4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자, 문자를 주셨어요. 9,400원이시면은 작년 3월 이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거의 중간에 반토막 날 때도 견디셨거든요. 네, 기다리면은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유라테크가 지금 주가가 6,150원이에요. 근데 9,04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일단은 이게 20%시면 한 번에 분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유라테크를 좀 보게 되면 재무구조는 일단 다행히 괜찮은 거고, 주당 자산 가치도 일단 좀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성장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장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본 총계 같은 경우도 좀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싸요. 지금 주가는 좀 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못 올라가도 다시 한번 7,000원대 중반 한 7,300원에서 7,500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하셨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한번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롯데 정밀화학인데요. 네. 20%고 55,000원에 매수했어요. 55,000원에 20%. 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매도가를 얼마를 잡아야 될지. 제가 이거 산 지가 오래됐거든요. 아, 오래되셨어요. 오래돼서 어제 팔아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서 그냥 쭉 빠지길래 못 팔았어요. 네, 어제 그래도 매수가까지 왔었어요. 어떻게 좀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글쎄요. 그러고 싶어요. 네. 어머니, 네네, 이거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지 한 2년 되셨어요? 예. 이제 다행히 돌아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더 갈지 더 빠지는 것 같아서 겁나서요.
비중이 20%인데 어머니 그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화학업종을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있어요, 어머니. 아, 지금 옛날 같은 경우라면 중국에 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네. 이제는 중국 쪽에서도 증설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래서 어제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뭐 어저께 운봉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어저께 좀 팔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일부 팔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좀 다행히 길게 보면은요. 5만 5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네. 지금 보니까 네. 5만 5천 원짜리 때 매수했으면 매수가 부분까지 왔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곤 있는데 네. 다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네. 한번 흐름이 나오게 되면 네. 한 5만 7천 원대? 네. 5만 7천 원대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럼 그때는 일단은 일부라도 좀 챙겨놓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유, 그렇게만 되면은 좋죠. 5만 7천 원까지만 맞으면은 고맙죠. 그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네. 보유하세요, 어머니. 네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네. 제가 그 시간까지 알면은 그죠, 어머니? 네, 그렇죠.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성공 투자 감사합니다.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신가요? 예, 이 방송 아침에 잔소리 매일 듣고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예, 한미약품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요. 한미약품, 네. 예, 33,000원에, 아니, 33만 원에 30% 샀어요. 네. 아, 어제까지만 또 해도 빠졌네요. 수익권이었는데 좀 얼른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손절하세요. 이거요? 예. 내일 또 살라고 그러는데. 예? 내일 또 살라고. 뭐 한다고요? 매수하시려고. 또 매수하신다고? 살라고. 왜요? 아니, 자꾸만 빠지니까 이거 한미약품 제일 좋잖아요. 장투로 보셨어요? 장투?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보셨냐고요. 그게 중요하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찬바람 나면은 좋다 그래가지고요. 찬바람 나오면 좋다는 게 아니고 찬바람 불 때쯤 보자 이거 얘기했어요. 찬바람 불 때쯤. 이게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찬바람 네. 불 때쯤 보자예요. 근데 30%를 오늘 매수하셨는데 이거 네. 잠깐만요. 지금 요 자리 때 깨지면 안 되거든요. 요거 네, 얼마예요? 32만 원? 이 32만 원 다 왔는데. 32만 원 깨지면 안 되는데 이거 32만 원 깨지면 30만 원 깨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님 매매하시는데 기준이 없으셔. 네, 저는요 차트 같은 거 안 보고 텔레비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보고 사요. 아, 그거는 마음에 드는데 아버님. 네.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시려고 그러시는겨? 아니 저는 차트를 볼지 몰라요. 지금 63세인데요. 네네. 텔레비 보고 이렇게 사가지고 한 번 사면 한 2달 이상 가지고 있는데 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손해 본 적이 없으셔? 네, 이것도 한미약품도 한 2달 후에 가면은 꽤 가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2달 정도다. 2달 정도를 네. 보게 되면 어차피 오늘의 악재는 반영이 됐는데 네. 증권사의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목표 주가가 뭐 50만 원 정도 된다 뭐 한다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목표가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 반영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2달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예. 제가 봤을 때는 32만 원을 가급적이면 지지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35만 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한 36만 원? 예. 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추가 매수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비중 한 곳에 30% 이미 한 번에 사셨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배당주 사세요. 배당주 차라리. 물어볼게요. 예. 그 8시 방송하는데 요즘 왜 안 나오세요? 저녁 방송이요? 출연하지 말래요. 이거. 조만간 아니, 출연할 제일 거예요. 조만간 출연할 제일 거고. 재밌어요. 네? 제일 재밌더라고. 똑똑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 탁탁 꼭꼭꼭 꼬집으니까 이렇게 마음씨 딱딱 돌아가고 종목이요. 그죠? 예, 아버님 하면서 그러니까. 그죠? 제가 제일 낫죠? 예. 예. 거기 다시 나오세요. 분명히 요 위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럼 뭐 출연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32만 원 무너지면 안 돼요. 네, 일단은 32만 원 기준으로 보세요. 예, 하여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주식 잔소리 많이. 꼭 나오세요. 네, 앞으로도 주식 잔소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상담 빨리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진제약 갖고 계신 거 맞나요? 네네. 네, 41,602원에 30%시고요. 네네네. 네, 멘토님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 네,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아요, 어머니.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네,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30%시니까 추가 매수 절대로 하지 마시고 네. 좀 빠져도 기다리세요, 어머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언제나. 찬바람 불 때쯤 그때 다시 봐야 돼요, 어머니. 그때요? 그때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이제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들어가니까 그 시기가 가을 때쯤이란 얘기예요. 찬바람 불 때쯤이란 얘기가. 예. 그때 막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네. 삼진제약 반등 나오면 조금 줄여서 다른 거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머니 네. 제가 따로 이렇게 전화를 드릴게요, 어머니. 그러면은 그냥 매도를 해버리라는 말씀이죠? 저라면 절반 정도 줄일 것 같아요. 일단 절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어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저희가 다시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 갖고 또 다른 종목 분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